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30년 전에 놓쳐버린 사람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목소리가, 손끝의 온도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세월이 약이라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의 흔적은 희미해진다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말이 언제나 맞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3위 그룹의 회장. 수십 년을 최정상에서 살아온 남자. 평생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십조 원의 자산을 운영해온 그 남자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한 노인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회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여자의 손을 붙잡았을 때 장례식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나를 미워합니까? 청소부 복장을 입은 그 노인은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비밀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아이가 있었고, 한 가문의 탐욕이 있었고, 그리고 끝내 꺼지지 않았던 한 사람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때는 1989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고 조용한 대학 캠퍼스. 그 시절의 봄은 지금보다 더 소박했습니다. 유명 브랜드 옷을 입은 학생들도 없었고 고급 카페도 없었습니다. 캠퍼스 안에는 포플러 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고 4월이 되면 벚꽃이 후두둑 떨어지며 바닥을 분홍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캠퍼스 도서관 앞 계단에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나무 계단을 쓸고 있는 20살 여자. 이름은 김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학교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학교 청소부로 일하던 어머니를 도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고무 운동화, 무릎이 약간 낡은 청바지, 그리고 항상 머리카락을 단단히 묶어 올린 단정한 모습. 수연은 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지나가도 묵묵히 빗자루질만 했습니다. 누가 인사를 해줘도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래 학생들이 강의실을 오가는 캠퍼스에서 청소부 복장으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수연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연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해 4월의 어느 오후 그 조용한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도서관 앞 주차장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시절 그 학교 주차장에서 그런 차는 보기 드물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흰 셔츠에 검은 바지, 정장 구두를 신은 23살 청년이었습니다. 이름은 한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재계 5위 그룹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재벌 2세. 하지만 그 학교는 최고의 명문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학교에 다닌 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결과였습니다. 서울대를 포기하고 자신이 원하는 경제학과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는 그에게서 모든 특권을 일시적으로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그 학교에서 처음으로 보통 사람처럼 살아보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처럼 보이려 해도 그는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학교 안에서도 조용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도서관에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수연이 방금 쓸어 모아둔 벚꽃 낙엽 더미 위를 밟았던 것입니다. 낙엽은 비가 온 뒤라 조금 젖어 있었고
계단 모서리에서 균형을 잃은 지우는 그대로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빗자루를 내려놓고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의 팔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지훈은 그 한마디에 멈칫했습니다.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재벌 2세 한지훈이라는 사실도, 그의 집안도, 그의 차도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은 듯 그냥 넘어질 뻔한 사람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걱정하는 눈빛, 그냥 사람으로 바라보는 눈빛. 지훈은 평생 그런 눈빛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그룹의 후계자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의 배경을 먼저 봤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보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훈이 말했을 때 수연은 이미 다시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할 일이 많은 사람처럼 조용히 다시 계단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책을 펼쳤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단에 서서 빗자루를 들고 있던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은 이상하게도 오후마다 도서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도서관을 잘 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의 자료는 집에서 받고 공부도 자취방에서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중순부터 그는 매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으면 어김없이 도서관 계단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수연 때문이었습니다. 수연은 매일 그 시간에 계단을 쓸었습니다. 지훈은 처음 며칠 동안 그냥 지나가면서 눈을 맞추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수연 쪽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매번 그저 고개를 까딱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훈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번에 도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 학생이 아니신 것 같은데 혹시 직원이신가요? 네.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수연이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훈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봤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바쁘세요? 아니요. 그럼 비켜주세요. 여기 쓸어야 해서요. 지훈은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계단 위로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수연은 대꾸하지 않고 빗자루질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두 사람이 조금씩 말을 나누기 시작한 것은 처음에는 짧은 인사였습니다. 지훈이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라고 하면 수연이 네라고 했습니다. 지훈이 날씨 좋네요 라고 하면 수연이 그러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캔커피 2개. 드세요. 일하시면서 드시기 어려우시면 제가 그냥 여기 놔두고 갈게요. 수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냥요. 더운데 힘드실 것 같아서.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삼각김밥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은 나머지 하나를 들고 계단 한쪽에 앉았습니다. 저도 먹어도 될까요? 여기서.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허락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편의점 김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벚꽃이 지고 남은 캠퍼스 나무들 사이로
오후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지우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게 평생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것이었다고. 처음 먹어본 편의점 삼각 김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지우는 처음에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알게 됐을 때도 수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훈에게는 너무나 신선했습니다. 재벌 2세면 왜 이 학교에 다녀요? 수연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말투였습니다. 아버지가 화내서요. 왜요? 제가 원하는 곳에 들어갔거든요.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학을 다니잖아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수연 씨는 대학 다니고 싶었어요?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근데 그냥 안 됐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요.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수연을 보면서 지우는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난 것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우는 수연에게 더 많이 물었습니다. 수연의 삶에 대해, 수연의 하루에 대해, 수연의 꿈이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수연은 처음에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면서 조금씩 말이 길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본격적으로 가까워진 건 7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 오늘 저녁에 시간 있는데 같이 밥 먹을래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그런데 안 어울려요. 무슨 데요? 지훈 씨가 가는데.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수연 씨가 가는 데 가면 어때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가는데요? 어디 가세요? 보통 저녁에. 수연은 잠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국밥집이요. 좋아요. 1인분에 5,000원짜리요. 더 좋아요. 수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우는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학교 근처 낡은 국밥집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도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오르는 국밥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어요? 수연이 숟가락으로 밥을 국물에 말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냥 먹으면 돼요. 지우는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다. 수연은 그 반응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는 나중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도 그 국밥 맛이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이번엔 지훈이 수연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가는데 한 번만 와봐요. 수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지훈이 말했습니다. 저도 국밥집 갔잖아요. 그 한마디에 수연은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서울 시내 중심부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수연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 이런데 옷이 없어요. 지금 입은 거면 충분해요. 수연은 청바지에 면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당당하게 앞장섰습니다. 수연은 조금 긴장한 채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흰 린넨 테이블보, 은색 커트러리, 촛불 하나. 수연은 포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샐러드 포크, 메인 포크, 디저트 포크요. 포크가 왜 3개예요? 지우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수연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거 다 귀찮지 않아요? 지우는 그 말에 또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내내. 처음에는 어색했던 수연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전에 없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 처음으로 자기 꿈에 대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작은 꽃집 하나 하고 싶어요. 엄마랑 같이. 지훈이 물었습니다. 왜 꽃집이요? 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거기 있어요. 예쁘게. 지훈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의 여름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달라짐이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횟수가 늘었고 학교 끝나고 같이 걷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수연이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두 사람이 한강공원에 가서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수연과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집안을 설명하지 않아도 됐고 미래 계획을 말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있어도 됐습니다. 수연은 지훈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재벌 2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멋있다거나 대단하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솔직한 사람, 웃기는 구석이 있는 사람, 국밥을 처음 먹으면서 눈이 동그래지던 사람. 그게 수연이 아는 한지훈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먼저 말하는 것이 두려웠고 지우는 수연이 놀랄까봐 조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저녁이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강물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저 아래로 강물이 검게 흘렀고 멀리서 서울의 불빛들이 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지훈이 난간을 잡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 네. 나랑 결혼합시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바람이 불었습니다. 수연의 묶은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훈 씨, 우리 같은 사람은 결혼 못해요. 지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알면서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난간을 손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청소부 딸이에요. 지훈 씨네 며느리 자리에 내가 들어가면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나는 알아요. 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훈 씨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상관 있어요.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 버릴게요. 수연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수연은 오래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물 위로 서울의 불빛이 물결쳤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수연은 집에 돌아와서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진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는 그날 수연의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냐? 아니요, 엄마.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이 사라진 것은 아무 예고도 없이였습니다. 지훈이 그날도 오후 2시에 도서관 계단으로 갔을 때 수연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늦게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0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학교 관리실에 물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김수연 씨는 오늘 갑자기 그만뒀다고. 지훈은 수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빌라였는데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었더니 어머니와 함께 짐을 챙겨 아침 일찍 나갔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수연의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지훈의 자취방 문 아래로 하얀 봉투가 하나 밀려 있었습니다.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잘 사세요. 지훈은 그 메모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수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전체를 뒤졌습니다. 수연이 갈 만한 곳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는 사람들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그 후로 오래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원해서 간 것이라고,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게 되기까지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세월은 두 사람을 각자의 방향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우는 집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둔 길로 들어섰습니다. 경영 수업을 받고 계열사 직책을 맡고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상대였습니다. 적당한 집안의 적당한 여자였습니다. 그 결혼은 10년 만에 끝났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혼 후 지우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룹을 물려받았고 제게 서열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능하다고 했습니다. 냉정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밖에서 보이는 것처럼 단단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벚꽃이 피면, 어딘가에서 빗자루 소리가 들리면 지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 봄 캠퍼스 계단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을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연은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살며 일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청소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아들에게 수연은 자신의 성을 붙였습니다. 김도윤. 아이는 컸습니다. 수연은 청소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돈이 없었지만 부지런했습니다. 아이의 학원비가 없으면 자신의 밥값을 줄였습니다. 아이의 운동화가 낡으면 자신의 신발을 그냥 신었습니다. 도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고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를 거쳐 외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장이 됐습니다. 수연은 그 병원으로 따라왔습니다. 청소부 자리를 얻었습니다. 아들이 일하는 병원에서 어머니는 청소를 했습니다. 도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어요. 나는 일하는 게 편해. 제가 드리는 거 받고 쉬세요. 됐어. 나 이 나이에 놀면 더 빨리 늙어. 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60대에도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아들이 수술복을 입고 뛰어다니는 병원에서 어머니는 복도를 닦았습니다. 아무도 그 관계를 몰랐습니다. 수연은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0년 12월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담당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내부의 장례식장은 별관에 따로 있었고 수연은 복도와 화장실을 담당했습니다. 그날따라 장례식장이 분주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을 서서 들어왔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 장례는 가끔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복도 구석에서 걸레를 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게 이 일을 하는 사람의 습관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비켜서는 것.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수연은 계속 걸레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멈춰서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머리,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자세. 그리고 예전과 같은 눈빛. 수연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들고 있던 걸레자루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도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경호원이 움직이려 했습니다. 지훈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은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이 수연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소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지훈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 씨 맞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계 서열 3위 그룹 회장이 병원 청소부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나를 미워합니까? 수연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운 적 없었어요. 그 말에 지훈의 눈가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경호원 중 하나가 가까이 와서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문객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훈은 수연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 병원에 있어줄 수 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 됐습니다. 조문이 끝나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은 부인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수연은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복도 한쪽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 건물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밤 공기였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30년을 묻어두고 있던 질문. 수연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때 떠나는 게 맞았어요. 내가 아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사람 보냈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한지훈 씨 아버지요. 사람을 보내서 나한테 말했어요. 지훈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계속했습니다. 내가 임신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 지우고 떠나라고. 돈 줄 테니까.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요? 돈은 안 받았어요. 아이도 못 지웠어요. 그럼 아이는? 수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겨울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병원에서 일해요. 지훈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어디서요? 외과요. 지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예요. 외과 의사. 지훈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30년 전 수연이 혼자 낳은 아이가 지금 이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훈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몇 살입니까? 31요. 1989년 그해 수연이 사라진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건물 안에서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 짧게 자른 머리. 단정한 인상.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수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여기 있었어요? 당직 끝나고 찾았잖아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이따 갈게. 남자는 그제야 옆에 서 있는 지훈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당황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 외과 과장입니다.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수연을 다시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예요? 수연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서 있는 정원에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윤은 두 사람의 표정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러다 무언가를 느꼈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원 카페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지금 처음 만나는지, 그것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도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떠난 이유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도윤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미안합니다. 도윤은 잠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잘못한 것도 있어.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말을 못했어.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말에 수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날 밤 혼자 차 안에 앉아서 오래 있었습니다. 30년. 너무 길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일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지우는 차 유리 너머로 병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자신이 모르고 살아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 안에 30년 전에 수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훈의 어머니 장례가 끝나고 유품 정리를 하던 중에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 변호사가 지훈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지훈은 집무실에서 혼자 봉투를 뜯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은 짧았습니다.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 한 페이지였고 그 다음 페이지에 손으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것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수연 씨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손자를 찾아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훈은 그 두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지훈은 그것을 알기 위해 어머니의 오랜 지인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와 30년을 함께한 집안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을 꺼낼 용기가 없으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오랫동안 말씀을 못하셨죠. 수연이를 쫓아낸 게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걸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머님은 그 일을 뒤늦게 알게 되셨습니다. 이미 수연 씨가 사라진 뒤였고요. 그 뒤로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 하셨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나요? 지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알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수소문을 하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회장님께 직접 말씀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직접 말하지 못하고 유언장 한 줄에 담아두었습니다. 수연 씨에게 사과한다. 그리고 손자를 찾아라. 지우는 수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윤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한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지훈은 수연에게 어머니의 유언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은 그 두 줄을 읽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남기셨어요? 네. 수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아셨던 거군요. 알고 계셨습니다. 늦게 알게 되셨지만 수연은 그 유언장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이미 훌륭하게 만들어 왔고 그것은 어머니의 힘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오늘에서야 알게 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늦은 후회입니다. 도윤은 오래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필요 없는 나이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는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끝나고 세 사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수연이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수연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날 이후 지훈과 수연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둘 다 60을 넘긴 나이였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고 두 사람도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같이 있으면 편했습니다. 지훈은 수연과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어디에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기분을 다시 느꼈습니다. 회장일 필요도 없고 재벌 집안의 아들일 필요도 없이 그냥 한지훈이어도 됐습니다. 수연은 지훈과 함께 있을 때 처음으로 오래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웃는 법을 잊진 않았지만 그 웃음이 지금처럼 가볍지는 않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말에 한강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걷던 그 다리가 아니었지만 강은 그대로였습니다. 차가운 겨울강이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30년 동안 한 번도 결혼 생각 안 했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생각은 했죠. 근데요? 수연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첫사랑이 너무 오래 가서요. 지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연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989년 봄의 계단에서 처음 눈이 마주쳤던 두 사람. 그 시절보다 흰 머리가 생겼고 주름이 깊어졌고 손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만하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재계 3위 그룹의 회장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개인적인 발표를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지훈이 계속했습니다. 신부가 될 분은 김수연이라는 분입니다. 오래된 인연입니다. 기자 중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지훈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청소부의 딸입니다. 기자들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그분도 평생 청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들을 의사로 키운 분입니다. 지훈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실렸습니다.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놀랍다는 사람도 있었고 뒤늦은 로맨스라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재벌 집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뒤에서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소도 없고 수백 명의 하객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작은 식장이었습니다. 그날 수연은 조용한 크림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작은 꽃 하나를 꽂았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예뻐서요.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1989년 봄에도 예뻤습니다. 지금도 예쁩니다. 수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수연이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흰 가운을 벗고 정장을 입은 김도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신랑 측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윤이 어머니의 손을 지훈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수연은 그 집 마당에 작은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1989년에 꿈꾸던 꽃집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꽃들. 지우는 은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달려온 회사를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수연 옆에 앉아 꽃밭을 바라보면 그 무거움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도윤은 1년에 몇 번 그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을 거는 법을 배웠고 도윤은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후회되는 것 있어요? 지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 더 세게 붙잡았어야 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랬어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젊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뜨겁고 빠르고 설레는 것.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런 감정은 지나간 것이라고 이제는 현실을 살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한지훈과 김수연의 이야기는 그것이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은 각자 늙었고 상처를 받았고 혼자 많은 것들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복도에서 눈이 마주친 그 순간 30년이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흰 머리도 깊어진 주름도 거칠어진 손도 아무것도 그 감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말했습니다. 첫사랑이 너무 오래가서 결혼을 못했다고. 그 한 문장이 30년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는 사랑과 시간이 지나도 끄트머리가 남아있는 사랑. 한지훈과 김수연의 사랑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황혼의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늦게, 가장 깊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놓쳐버린 사람, 아직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이름, 어떤 계절이 되면 떠오르는 얼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지워야 할 무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오래 살아있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